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갖다 배웠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수업한 내용들을 반복해 가지고서 몸으로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진도상의 이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6장 다음에는 뭐 7장, 8장, 9장 이렇게 그 나가야 되는데요. 7장은 메뉴와 대화 상자로 되어 있는데, 메뉴나 대화 상자 이런 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토스트가 있습니다. 토스트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고요. 필요한 메시지를 보일 때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의 사용법은 300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토스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8장에서는 그 파일 처리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PC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에서는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파일 처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파일로 해서 여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로. 그 다음에 9장이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픽이에요. 그래픽하고 이미지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픽하고 이미지 처리는 우리가 자바에서도 배운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미지 크기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느린다거나 또는 이미지의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그래픽을 자기가 그린다거나 이런 툴을 갖다가 하는 것은 또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6장을 하다가 7장, 8장, 9장이 확 뛰어넘으니까 여러분들 당황을 갖다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보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10장 10장에는 액티비티와 인텐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앱은 그 액티비티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이렇게 어떻게 전환을 하는가 했을 때,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그래프는 좀 이제 나온 지 얼마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서 이 액티비티와 인텐트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액티비티의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를 처음 들어보는데,
인텐트가 뭐 하는 것인가? 인텐트는 이 A라는 액티비티에서 B라는 액티비티로 이렇게 전환할 때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인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텐트의 영어 원래의 의미를 보면은 뭐 의도하다, 고의적으로 뭘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고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A라는 액티비티를 동작을 하고 있고 B라는 액티비티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A라는 액티비티는 죽었냐? 그럼 언제 죽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앱을 켜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자를 쓴다거나 카카오를 쓰면 뭐 이거 팝업 창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이럴 때 이거 팝업 창이 뜨고 이거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액티비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언제 죽는가 또는 언제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액티비티와 인텐트의 오늘은 기본을 갖다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응용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액티비티고, 두 번째가 서비스 프로그램이고, 세 번째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고, 네 번째가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 컨텐츠 프로바이드는 이렇게 뒤에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하는 것은 이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죠. 이 액티비티는 뭐냐?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란 말이죠.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다. 이런 우리가 화면에서 나오면은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컴포넌트다. 서비스는 뭐냐? 액티비티와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동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브로드캐스트는 방송을 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방송 수신기란 말이죠. 우리가 KBS나 MBC 이런 방송, 공중파 방송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수신기 달고서 거기서 보내온 방송을 수신하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뭘까요? 문자가 도착하는 것을 안다거나, 이메일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거나, 배터리의 지금 수준이 얼마다는가, 또 SD 카드를 탈부착했을 때에 뭐 로드가 됐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수신하는 이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서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컴포넌트로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다 이거죠. 액티비티가 있고, 이 액티비티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하고의 상호 연결 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URI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해가지고서 그 컨텐츠가 어디에 있는가에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정의하는 요런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지만은, 네 가지 중에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 액티비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액티비티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론들을 한번 보면은,
A라는 액티비티가 있고 또 여기다 액티비티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액티비티에서 B라는 액티비티로 를 콜해 가지고서 이 B가 실행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서는 액티비티를 갖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액티비티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바 프로그램하고 그것의 그 화면을 나타내는 XML 프로그램에게 이게 한 쌍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쌍입니다.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액티비티를 추가를 할 때는 자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XML 프로그램, 이것을 한 쌍, 두 개를 갖다가 쌍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자바는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메인.xml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A라는 화면이 이거예요. A라는 화면이 이건데 여기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새 화면 열기를 클릭하면은 이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라는 거죠. 그럼 돌아가기를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제 죽고 피니시 하게 되면은 다시 얘가 보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만들 때 여기 A라는 액티비티하고 B라는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요것은 처음에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이고, 요것은 두 번째니까 세컨드로 해가지고서 이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 것도 우리 책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 책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먼저 메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버튼을 하나 이거 메인을 만들고서 세컨드부터 만들었네요. 메인이고 세컨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컨드는 돌아가기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은 메인은 새 화면 열기라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XML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바 파일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세컨드 쪽에다가는 세컨드 XML 파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중지, 화면을 안드로이드 앱을 액티비티를 중지를 하려면 그냥 피니시를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피니시를 갖다가 눌렀습니다. 피니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인 B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서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인텐트를 만들어라. 인텐트 클래스 가지고서 인텐트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의 인텐트를 만들 때 new intent get application context 하고서 블루롬의 자바 프로그램의 클래스 파일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start activity 하고서 이것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두 번째 것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거나 적어 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은 에러가 난대요. 에러가 난대요. 이 왜 에러가 나냐면은 이 A라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지금 외부에 있는 B라는 세컨드 액티비티를 부르잖아요. 이게 세컨드 액티비티를 부를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동사무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신고를 안 하면은 외부 것이 동작이 안 돼요.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넣는 것은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넣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이거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실습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92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하고 스타트를 시키겠습니다. empty를 해가지고 넥스트를 해서 이름을 우리 책에 있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프로젝트 10 언더바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갖다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다 시스템이 부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액티비티 여기 RES에 가가지고 레이아웃에서 액티비티 main.xml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밸류가 두 개가 필요했었잖아요. 그 스트링에 가가지고서 그 이름부터 먼저 만들어 놓죠. 뭐 스트링 네임은 메인 버튼이라고 할까요? 메인 버튼은 뭐라고 했죠? 그 새 화면 열기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해가지고서 네임은 세컨드죠. 세컨드 버튼은 뭐냐면은 돌아가기가 있어요.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와같이 소스를 만들어 놓고 액티비티 메인에 가셔가지고,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버튼을 갖다 놓고서 여기도 좀 해주고 여기도 좀 해주고 여기도 좀 해주고 뭐 밑에도 좀만 주죠. 근데 여기가 너무나 저기 그 마진이 많으니까, 이렇게 마진이 많으면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마진을 갖다 적절하게 조정해 주고 텍스트를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새 화면 열기로서 이렇게 해주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책에 하려면 이거 전체를 차지하려면 여기를 매치 페어런트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를 매치 페어런트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도 그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레이아웃 해가지고서 뉴 해서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컨드 지금 책대로 합니다. XML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컨드.xml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역시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갖다 놓고, 이렇게 버튼을 놓고 여기도 이렇게 잼매 주고 이렇게 잼매 줍니다. 이렇게 잼매 주고 여기에서 레이아웃이 너무나 마진이 많으면 또 유동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텍스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엔 세컨드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앱에서는 여기 XML 파일이 있으면 자바 파일이 있고 이 세컨드 자바 파일이 없잖아요. 요거 세컨드 자바 파일을 갖다가 이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자바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자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new 해가지고 자바 클래스 해서 클래스 세컨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컨드 액티비티.jav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상속을 안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와야 돼요. 앱 컴팩트 액티비티, 그냥 액티비티로 하죠. 액티비티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액티비티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액티비티를 하는데 이거 자동으로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onCreate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서 onCreate 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onCreate가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서 r. layout. 복잡하죠? r. layout. second xml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컨드하고 이 세컨드 액티비티하고 이제 연결이 두 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액티비티가 나오고 메인 액티비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은 화면밖에 안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새 화면 열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컨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액티비티 main.xml에서 이 버튼의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는가? 버튼 여기는 버튼 퍼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XML에서 이 버튼은 뭘로 되어 있는가 했을 때 id가 버튼 세컨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d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업을 갖다가 해 놓는 걸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컨드를 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btn 뭐 이거 아무거나 하도 상관없어요. bt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tn.set onClick listener new 컨트롤 스페이스 onClick listener 이거 뭐 할 것이냐? 이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은 그냥 이것을 중단시키라고 그랬죠. finish. 이것은 앱을 액티비티 종료. 액티비티 이건 종료를 갖다 시키는 것입니다. finish를 누르게 하죠. 종료를 한다. 처음 것은 뭐 할 것이냐? 처음 것이 중요한데 처음 것은 이제 버튼을 갖다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 시켜야죠. 버튼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btn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파인드 뷰 했었습니까? 세컨드 액티비티에서 이거 파인드 뷰 안 해줬네요. 인플레이션 안 시켰네요. 인플레이션 시켜야 되죠. 파인드 뷰 r.id. 버튼 세컨드 했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켜야죠. 잠시만 빨리 되려니까 그랬습니다. 그다음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도 먼저 인플레이션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btn은 find view에서 r.id btn first 이것이 나오면은 btn. set onClick listener new onClick listener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여기서 세컨드로 가기 위한 인텐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텐트 그래서 인텐트 이름을 갖다가 call 세컨드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new intent에서 여기에서 위치를 갖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get application G만 딱 치면 나와요. get application context 탭 하고 second activity 반드시 클래스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바가 아닙니다.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 인텐트를 갖다가 뭘로 하냐면 start activity 해가지고서 요 인텐트를 넣어주면 돼. 요거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요 스타일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요 세컨드를 불러온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될란가 안 될란가 봐요. 뭔가 하나가 아까 일어났을 때 까먹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응? 다시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죠. 프로젝트 10-1 계속 중단된 앱 정보, 앱 닫기 이거 나오죠. 이거 왜 그런다고 했어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 동사무소 신고. 액티비티, 세컨드 액티비티를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은 막연한데 여기 매니페스트에 가보세요. 매니페스트에 가보면은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액티비티들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메인 액티비티도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얘 세컨드 액티비티는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얘 세컨드 액티비티를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데 안드로이드 라벨까지 넣어가지고 두 번째 액티비티 이렇게 신고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에러가 안 나고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클릭을 하니까 돌아가기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거 돌아가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얘가 피니시에서 죽어서 원래 화면이 다시 열려지는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을 이동할 때 이렇게 각각을 만드는 것이냐, 이것은 좀 너무 괴롭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액티비티를 만들 때에는 액티비티를 만드는 쌍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잘 보고 요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이렇게 했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다. 로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더 쉽게 한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앱에 가가지고 이 앱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뉴 해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액티비티를 우리가 어차피 액티비티 만들잖아요. 세컨드 액티비티. 이번에 서드 액티비티를 만들어 볼 건데 액티비티를 만들잖아요. 이 액티비티 만드는 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셔가지고서 뭐 필요한 걸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빈 것을 갖다 어차피 시작하니까 empty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 액티비티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걸로 한다고 하자고요. 서드 액티비티다. 다른 이름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서드 액티비티를 하고 해서 이것을 피니시를 누릅니다. 잘 보세요.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서드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XML 파일에도 서드가 들어가 있죠. 또 이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동사무소에도 또 신고를 했는가 보아요. 동사무소에도 신고돼 있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동사무소 신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갖다가 추가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라벨 뭐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을 갖다가 그냥 해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추가를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서드 액티비티의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서드 액티비티 디자인을 갖다가 뭐 똑같이 한다면은 버튼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 이거죠. 버튼을 갖다 놓고서 여기에 스트링이 없기 때문에 스트링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스트링 왜 안 돼요? 스트링 서드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번째 끝. 에러를 들어가지고서 그냥 두 번째는 돌아가기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세 번째로 가기라고 이렇게 저장을 갖다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메인의 세 번째 액티비티로 이렇게 다시 오면은 요곳에 버튼을 이름을 세 번째 끝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버튼 요것도 이름을 버튼 서드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럼 얘네를 또 잼매줘야죠. 얘네를 또 이렇게 묶어주고, 얘네를 또 묶어주고, 얘를 또 묶어주고.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묶어주고,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줘서 글씨가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쁘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봐요. 아까 우리가 많이 세컨드 할 때는 많이 쳐놨는데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버튼 해가지고서 btn 하고 이렇게 여기 기존에 제공되는 것을 갖다 이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find 그래서 r.id. 버튼 third btn second. btn third가 왜 안 보여요? 자, 이름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rd에 가보니까 얘 이름을 뭘로 했느냐? 버튼으로 그냥 놔뒀네요. 아까 안 바뀌었나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btn third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엔터를 안 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ird activity면 아니고 btn third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하고 btn.set onClick listener new onClick listener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는 얘가 끝나고 second activity를 가보세요. 자, second activity를 아까 여기에 끝나기로 했는데 끝나게 하지 말고 여기를 갖다가 third를 부르는 걸로 해보세요. 자, 부르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intent 이렇게 한다고 했죠. intent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call third 세 번째를 부르니까 call third는 new 하고 get application context 탭하고 이번엔 third를 불러야 되죠. third 이름이 third activity.class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클래스를 하고서 그 다음에 start activity 해가지고서 call third를 해주면은 얘가 간다고 이제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개를 불러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동사무소 다 신고됐고요. 자, 하겠습니다. 자, first입니다. 새화면 열기. 여기는 아까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었죠. 돌아가기가 아니고 세 번째로 가기죠. 세 번째로 가기니까 세 번째 끝 하니까 끝나니까 두 번째로 와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전환하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 책에 나온 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액티비티 추가를 할 때는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뉴 해가지고서 여기 액티비티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선택을 해가지고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꼭 좀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계속 새로운 것으로 같이 따라가야지 과거의 것만 고집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 편의성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가 왜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버전들을 계속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새로운 버전들을 계속 아는 것은 계속 새롭고 또 그 다음에 개발하기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념들을 꼭 좀 알고 앞으로는 A라는 액티비티에서 B라는 액티비티로 만들 때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더 좋은 것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